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코스피 증권업종에 있는 미래에셋 대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대우 굉장히 거대한 어떤 그 증권 기업이죠. 자, 증권업종에서 굉장히 그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미래에셋 증권과 대우증권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했는데요. 2016년이었었죠. 두 기업이 합병을 하면서 거대한 기업이 탄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래에셋 증권 그리고 대우증권,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역사가 있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역시 그 거대한 공룡 기업이 하나 탄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업종에 어떤 좋은 흐름을 보이던 두 개의 기업이 합병을 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의 흐름도 그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흐름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 자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튼실하다,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사업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펼치는 데 있어서 좋은 그 바탕이 되죠. 그래서 역시 정말 어떤 그 산업적으로나 또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을 때도 충분히 버틸 만한 그런 여력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미래에셋 그룹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미래에셋 그룹은 그렇게 역사가 긴 그런 그룹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짧은 그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성과를 이뤄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또 운도 따라줬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크게 성장했었던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향후에도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 증권업종 자체가 그렇게 미래 전망이 밝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향후에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은 증권업종의 구조조정이 크게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거대한 그 두 개 기업이 합병을 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의 흐름에 있어서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증권업종의 어떤 업황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보다 좋지 않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과거처럼 어떤 그 수수료 수익에만 국한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쪽에서 수익이 나오겠지만 역시 업황의 흐름 그리고 경기의 흐름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을 때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기업들을 분석하는 게 결국 목적이 주가에 대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느냐, 하락하느냐,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역시 지수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장기적인 어떤 전망에 있어서는 증권업종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그렇게 밝은 전망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대우죠. 자, 미래에셋 구상호가 대우증권으로 나오는데요. 미래에셋 그룹에서 대우증권을 인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 캐피탈, 국민연금공단, 네이버 이렇게 주주 지분 구성이 돼 있죠. 기업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흐름이죠.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흐름은 계속 유지될 그런 상황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도 안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죠. 역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업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미래에셋 대우는 굉장히 그 거대한 어떤 그 하나의 기업이 됐는데요. 향후의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의 어떤 그 증권업종의 흐름 자체가 역시 그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자본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실력이 정말 뛰어난 그런 기업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자본력에서는 역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향후에 그런데 그 기업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의 어떤 흐름, 장기적인 흐름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주가의 한번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미래에셋 대우. 자, 지금 합병이 되면서 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업종의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증권업종 어떻습니까? 2007년 이후에 자, 지수가 뭐 상승을 그렇게 했었던 2011년 오히려 더 업종 지수가 낮죠. 그리고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역사상 최고가를 지수가 돌파를 했는데도 이래요. 증권업종 자체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한 번 정도는 정말 제대로 흐름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고요. 지수의 흐름이 결국은 중요합니다. 고점을 기록했고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종은 지수와 연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증권업종의 최근의 흐름, 2007년 이후의 흐름은 지수보다 약하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게 정말 제대로 조정을 받지 않으면은 증권업종의 어떤 그 모멘텀, 그런 매력 이런 것들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증권업종 자체가 반등이 나오면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이 정도 흐름은 되는데요. 추세적으로 정말 강하게 나와야 될 때 강하게 나오지 못했던 흐름이에요. 물론 자 2016년 이후에 반등이 꽤 나왔습니다만은 만족할 만한 그 정도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미래에셋 대우도 한번 보실까요? 2016년 이후에 자, 주가가 100% 정도 상승을 했죠. 사실 지수가 이 정도로 가면은 최소한 200% 이상, 뭐 많게는 500%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 증권업종이 지금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업종이 제대로 가려면은 지수가 정말 크게 제대로 빠지고 나서 저점에서부터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어떤 그 매집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지수 하락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증권업종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도 이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장기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묻어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당분간은 절대적으로 관망을 하시다가 지수가 제대로 하락이 나온다 그랬을 때 저점에서 접근할 만한 게 증권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도 증권주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미 주가에 매력이 없기 때문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증권업종에 있는 미래에셋 대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